이번 시간부터 좀 시리즈로 해가지고요. 호르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창엽입니다. 호르몬이 우리 몸의 건강과 또 노화, 밸런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호르몬의 작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차근차근 호르몬 종류별로 시리즈물로 준비해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너무 피곤해요. 무지막지하게 피곤해요. 자도 피곤해요. 이런 증상을 주 증상으로 가지고 병원에 내원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피로는 질병으로 안 봐요. 그래서 피로감은 있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꼬치꼬치 질문을 해보면 그런 단서들이 환자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극심한 피로감이 있는데 다른 증상들이 당연히 동반되어 있겠죠. 근데 환자분은 제일 힘든 증상이 피로감이니까 저한테 피로감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하나하나 여쭤봅니다. 첫 번째로 최근 혹은 1년, 2년 긴 기간 동안에 근육량이 빠지지 않았나요? 내가 근육이 점점 빠지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고, 또 체중 변화가 없었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체중이 갑자기 급격하게 빠졌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지는 않는지, 탈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심하게 오진 않는지, 또 관절통이 너무 나는 여러 군데 심하게 있진 않은지, 또 나는 잠을 잘 못 잔다, 수면 장애가 있다 이런 증상이 있는지,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환자분들이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증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나는 감기 걸리면 낫질 않아요. 혹은 감기를 1년에 5번, 6번을 해요. 너무 자주 걸려요. 혹은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아니면 대상포진이 아니더라도 수포가 자꾸 올라와요. 나는 피곤하면 수포가 올라오는데 이 빈도가 너무 잦아요. 입안이 헐어요. 이런 증상으로 표현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는 소화가 잘 안 돼요. 늘 더부룩해요. 또는 너무 무기력감에 힘들고 우울감이 생긴다. 이런 증상도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든데 당연히 우울증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런 증상들을 각각 하나만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부신 기능 저하를 의심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 관절이 너무 아파요 라고 내원한 환자를 그 관절통에 집중해서 보통 정형외과 가죠. 아니면 신경외과 가시겠죠. 통증 클리닉 가시겠죠. 팔꿈치가 아프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집중해서 의사가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봤는데 큰 이상이 보이진 않아. 그러면 그냥 팔꿈치에 퇴행성 관절염이 왔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진통제를 좀 쓴다든지 물리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치료를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이런 관절통이 좀 넓은 범위에 팔꿈치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의 증상이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증상을 떼어놓고 보면 그냥 그 하나의 단순한 질병으로 보이지만, 이거를 다 묶어놓고 보면 부신 기능이 저하가 되었을 때 이런 증상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신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무조건 다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의심해보고 체크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신 기능 저하가 무지하게 많은 나라예요. 왠 줄 아세요? 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어떤 약을 많이 먹냐?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먹어요. 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무조건 나쁜 약이 아닙니다. 정말 잘 쓰면요, 정말 명약이고 좋은 약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너무 뛰어나죠. 그게 무슨 말이냐? 나 감기 좀 걸려서 병원 가죠. 대부분 나 감기 조금만 걸려도 병원 갈 거예요. 그리고 팔에 두드러기 좀 났어요. 그러면 병원을 갑니다. 또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도 병원을 갑니다. 의료 접근성이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의료비가 진짜 저렴한 영국 같은 나라는요, 의사를 한번 보려면 2달, 3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감기 가지고 병원 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나라는 내가 언제든 원할 때 의사를 볼 수는 있지만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한번 보려면.
뭐 의사 그냥 얼굴만 봤는데 10만원, 20만원 내고 오는 게 다반사니까 의사 얼굴만 보고 왔는데 20만원 내라 하면 병원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그냥 참고 내가 이기내도록 좀 버티죠. 감기의 원인은 대부분 90% 이상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을 감기 때 사용하지는 않아요. 뭐 코로나 같은 게 있으면 우리 고위험군에서 코로나 치료제를 사용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열 나면 열 내리고 기침 나면 기침 덜 나게 하고 내 목이 아프면 목이 안 아프게 진통제를 주고 가래가 있으면 가래를 삭히는 약을 주고 또 이제 더 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수액치료, 면역치료 이런 이제 기능의학적 치료 방법으로 회복력을 올려줘서 내가 스스로 낫게 하는 게 감기 치료의 근본 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왔어요. 이 환자는 너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약을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감기로 오셨는데 힘드시겠네요. 집에 가서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뭐 비타민C 좀 많이 드시고 좀 푹 쉬십시오. 이러고 진료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난리가 납니다. 병원 밖에서 의사 네가 한 게 뭔데 돈을 내고 가라고 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사는 첫 번째 뭐라도 약 처방전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환자들이 그걸 원해서 온 거죠. 빨리 나아야 환자들이 저 병원은 잘 낫는 병원이다. 이렇게 해서 그 병원이 이제 잘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나라의 역학적 상황들이 복합이 돼서 스테로이드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시골에 가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저기 약국 가면 열나 용하다. 허리 아픈 게 용하게 안 아파. 유명해가지고 그 약국에 막 문전성시를 이루는. 근데 그 약국이 거기에 있게 된 이유는 그 지역에 병원이 없어. 병원이 없으면 약국에서 스스로 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일부 그런 약국들의 약을 보면 스테로이드가 무지하게 고용량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공중보건의 할 때도 그렇고요. 제 아는 지인 할머니들, 이제 우리 뭐 교회 권사님들이 야, 이 원장 요약 환자들한테 한번 줘봐봐. 이거 무지명약이야.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거기 가서 약 받아 먹어. 이 원장 병원 잘 될 거야. 하는 약을 받아가지고 보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를 제가 처방하는 양의 뭐 3배, 4배 이렇게 아주 고용량으로 때려 부으니까 그렇게 약 먹고 아프면 이상한 거죠, 진짜. 이런 경우, 또 통증 주사를 맞는 경우, 두드러기가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당장은 내 몸에서 크게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게 내 몸에 누적이 되면 내 면역력도 떨어지고 내 몸의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 검사를 해서 혹은 타액, 침으로 검사를 해서 부신 기능 저하가 있나 없나를 찾아보게 됩니다. 부신이 뭔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은요, 내 콩팥 위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기관이에요. 제가 이런 증상으로 환자들이 오셔서 우리 호르몬 검사 좀 해봅시다 라고 하면 나 호르몬 검사 해봤는데요, 아무 문제 없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때 해본 호르몬 검사는요, 갑상선 검사예요. 제가 환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난 다른 병원에서 부신 기능 검사를 해봤어요 라고 하는 환자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신 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부신 기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 혈액을 뽑아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내 몸에 있는 이제 침을 가지고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혈액으로 하는 검사를 조금 더 선호하고요. 그 이유는 침에 나오는 부신 호르몬은 변동이 심해요. 근데 혈액에 나오는 이제 부신 기능 검사는 피 검사를 하면서 부신 기능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기능들도 종합적으로 보니까 혈액 검사를 좀 더 선호하게 됩니다. 부신 기능이라고 하면요, 크게 병원에서 2가지 호르몬을 봅니다. 물론 다른 호르몬들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이런 증상만으로 와서 초진에 제가 검사를 할 때는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하고요, DHEAS라고 하는 호르몬 2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지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서 보시면 맨 위에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내 몸에 나쁜 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도 내 몸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과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적정량의 콜레스테롤은 필요하고요. 어쨌든 콜레스테롤에서 이렇게 이제 호르몬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콜레스테롤에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DHEA라는 호르몬이 보이실 거예요. 이 호르몬이 하나의 중요한 키 호르몬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콜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보이실 겁니다. 콜티졸도 하나의 키 호르몬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DHEA라는 호르몬이에요. 이 DHEA라는 호르몬의 기능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 호르몬이 어떤 기능을 정확하게 어떤 기전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미확인된 영역이 많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지금 호르몬들이 테스토스테론, 또 에스트로겐 같은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같은 성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DHEA라는 호르몬 자체가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좀 나쁜 호르몬이에요. 사실은 흑백 논리처럼 좋다 나쁘다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여러분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콜티졸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사자가 여러분을 쫓아올 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예시고요. 저는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 어떻게 환자들한테 설명하냐면요,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마린 스팀per이 있어요. 하면서 이제 공격 속도가 막 올라가고 공격력도 올라가고, 대신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체력이 따라요. 그런 식으로 내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에 확 끌어다가 쓸도록 만들어준 호르몬이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6시에 가장 농도가 높다고 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각성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잠에서 깨게 되고요.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게 되다가 이제 점점 떨어져서 밤 10시, 11시가 되면 이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안정이 되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사자가 나를 쫓아오는 상황,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됐을 때 이 호르몬이 쫙 차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체력을 딱 깔아먹으면서 그 상황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너무 부족하면 에너지가 없어서 내가 생활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또 너무 과하면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그냥 얼핏 들으면 쟤 너무 당연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런 과학적인 기전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아까의 표로 돌아가서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원래 콜티졸이 하루에도 널뛰기가 심해요. 업다운이 심한데,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또 올라가는 게 심한데, 이 DHEA라는 호르몬이 이 콜티졸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스펀지처럼 완충제 역할을 하는데, 여기 지금 그림처럼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요, 콜레스테롤에서 DHEA가 만들어져야 되는 경로가 막히고 콜티졸 스틸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콜티졸만 막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DHEA라는 호르몬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기초 체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건강한 정상 상태일 때는 요 가운데에 위치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받게 되면 A1 구역으로 우측 위쪽으로 이렇게 호르몬이 쫙 올라가요. 콜티졸도 늘어나고 DHEA도 순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됐다가 내가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다시 정상적인 호르몬 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 만에 안 끝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 현대인들 스트레스가 무지 많죠. 그리고 먹는 약도 스트레스죠. 아까 말했던 스테로이드 호르몬도 이 콜티졸을 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콜티졸이 올라간 상태가 돼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A1 상태에서 콜티졸이 높은 상태가 지속이 되다 보면 이 DHEA라는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A1에서 A2, A3로 옮겨가게 되고, 많은 환자들은 A3 정도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DHEA가 점점 떨어지다 보면 콜티졸이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콜티졸 레벨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C의 상태로 내려가서 완전히 소진이 다 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환자를 좀 골라받고 싶진 않지만,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솔직히 말하면 C에 가 있는 환자들만 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C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치료를 해주면 스펀지처럼 촥촥촥 흡수하면서 엄청 치료가 잘 되는 것처럼 느끼세요. 왜냐하면 이미 소진될 대로 다 소진됐고, 제가 그냥 의학적인 치료만 부어주면 환자는 그냥 그대로 흡수하면서 몸 컨디션이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는 빨리 좋아진다고 느끼겠죠. 근데 A3 상태에서 온 분들은요, 아직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오신 거예요.
DHEA는 낮아져 있고 콜티졸은 높아져 있고 수면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미 환자는 예민해져 있을 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제가 수액이나 영양제나 이런 치료들을 해준다고 해서 몸은 좋아지고 있겠지만 환자가 그걸 느끼는 데는 무지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아직까지 콜티졸이 좀 높기 때문에 내 몸은 살만하다고 느껴요. 몸 상태는 무지하게 안 좋지만 살만하다고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가 많은 상태죠. 이 상태의 환자들은. 저를 힘들게 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화가 많이 나죠. 그래서 사실 A3에 있는 환자들은 설명을 다 듣고 치료를 안 받고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아직 그만큼 덜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을 하죠. 저분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C가 돼서 오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치료는 A3 때 받으면 C로 가서 회복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회복을 하겠죠.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시니까 지금 내 몸 상태만 보고 판단을 하시니까 치료를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를 잘 해놓고도 욕먹는 경우도 많다. C의 환자를 치료하면 제가 명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C의 환자를 좀 더 선호한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요, A3 환자를 위해서 찍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돌아가시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고 치료를 안 받으시게 되면 결국 C로 가서 내 치료 기간이 더 늘어날 뿐이라는 거를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영상을 준비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DHEA와 콜티졸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설명할 때는 콜티졸은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내서 쓰는 호르몬이다. DHEA는 그거를 완충해주는 기초체력과 같은 호르몬이다. 이게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장 쉽게 진료실에서 한두 마디로 환자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신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당신이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전달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요 뒤에는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 다음 편도 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